네, 글로벌 에너지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투자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글로벌 전략 가이드 바이오와 에너지 그 가운데 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에 화학주들이 실제로 좀 반짝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그 기대감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조금 좀 우려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재 중에는 이제 케미컬하고 이제 철강이 있죠, 그죠? 화학하고 철강이 있는데, 역사적인 날이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까지 실적을 볼 거냐,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라든지 미래를 볼 거냐, 이 차이거든요. 9월 24일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세게 들어간 날이지 않습니까? 9월 2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주석께서도 보면은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경기 부양을 많이 지시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9월 24일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 가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심천과 상위 지수가 움직였는데 심천과 상위 지수가 각각 지금까지 높아졌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심천은 4%, 상해는 3% 올랐는데 토탈 보면 9월 24일을 기점으로 심천은 30%, 상해는 2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상해하고 심천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됐냐는 걸 보면 그것도 9월 24일을 기점으로 철광석 가격과 에틸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23일을 기점으로 과거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할 거냐, 전략을 세울 거냐, 아니면 9월 24일을 기점으로 세울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24일은 9월 18일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은 이제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제 경기 인하를 0.5%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중국이 경기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필사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2021년부터 그 9월 23일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도 더 끌어내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도 더 줄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동부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미국보다도 더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더 많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이미 이제 중국 지휘부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은 그러면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참 연동관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미국의 경기 부양이 세 번에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2009년에 일어났고요, 2015년에 일어났고, 2021년에 일어났는데 보면은 시가총액이 보면은 케미컬 철강 기업들 주가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에도 한 몇 퍼센트 급등을 했냐면 한 300% 평균적으로 5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300% 급등인 게 중국과 미국의 동시에 경기 부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화살표가 9월 24일부터 이제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면 9월 18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동시에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과거치는 상관계수가 거의 100이었어요. 100%였어요.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경기 부양을 세게 들어가게 되면, 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움직였다. 어느 정도 움직이냐면 2021년에 한 300% 움직이더라. 지금은 딱 들어간 거예요. 통계가 보여지네요, 먼저.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왜 그럼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냐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이익이 움직였습니다, 이익. 주가는 300% 움직였다. 그런데 그럼 2021년에 이익은 얼마 움직였냐면, 이익은 500%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500%, 주가 300%. 그러니까 더 따지보면 6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보면 2021년에 보면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할 때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이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14조 원까지 거의 한 조금 못 미치는데 6.5배, 6배라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500%, 그 다음에 주가는 300% 동시에 경기 부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보면은 주가 당기순이익이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익도, 그 다음에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딱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저점을 딱 찍으라면, 그 지점을 찍으라면 9월 24일인데, 상해 심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진심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시리즈물로 9월
뭐 4일부터 시작해서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융부, 그다음에 재정부, 그다음에 발개위, 그다음에 부동산, 다시 금융부 이렇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지금 보면은 경기 부양을 많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GDP 성장률 5%를 유지하려는 게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을 기점을 할 거냐 아니면 24일부터 상해, 심천. 근데 중국 지수가 움직이면은 결국은 이익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하가 5,7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7일 본다면은 저점은 통과했고 경기 부양 강도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가다가 약간 지금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춤한 게 9월 24일 그 기점 이전에 지금 반영된 실적으로 좀 우려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한 15% 움직였는데 지수가 30%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보다도 제품 가격보다 지수가 더 빨리 움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거고 단기 조정이 거칠 거고 그렇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4%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경기 부양책의 그 효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번 또 2주 뒤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제가 볼 때는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제 바이오를 들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세 기업 다 뭐 괜찮을 것 같다 보고 세 있습니다. 기업.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고모님과 이제 국내 바이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는 여러 이슈로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비만약 위고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최근에 국내에서 주도주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바이오 순환매 쪽으로 관심이 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내하고 글로벌을 봤었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상승했는가 좀 이렇게 나눠서 좀 한번 보게 되면은요. 국내 같은 경우는 잠시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노보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되면서 많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미중 관계에 따른 이 CDMO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상승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처럼 비소세포 폐암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항체약물 접합체, 그리고 기술 평가, 기술 이전. 최근에는 그 방사성의약품 예전 시간에 이제 이 설명도 드렸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이 상장과 함께 이런 주가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순환매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럼 글로벌은 어땠냐라고 했었을 때 좀 크게 상승한 쪽에 있어서는 RNA 편집 기술 관련한 그런 기업들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슈는 같지만 저는 국내와 글로벌이 좀 이유는 다르다, 상승 이유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승이 있었고요. 우시바이오로지스처럼 이렇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하락이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국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상승이었지만 우시바이오로지스 같이 생물바이오법에 대한 이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글로벌 같은 경우 좀 세 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RNA 편집 기술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마이크로 RNA 관련한 발견한 이 과학자 두 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RNA 편집과 관련한 이 기업의 이 주가 상승이 글로벌에서는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되는 이런 의학과 관련한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도 이런 걸 연구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주가가 상승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약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는 결국은 약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약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항암제, 대사질환 관련 아니면 신경계 계통으로 해서 약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RNA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유전자 물질은 DNA부터 RNA 그리고 단백질, 프로테인으로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네. 마이크로 RNA는 이런 거를 단백질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혀낸 게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국내는 국내 출시 이슈로 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글로벌에서는 지금 공급 부족 이슈로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는 같지만 이유는 다르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임상에 대한 결과 이런 상황에 대한 게 보고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80조 원에 이르던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 때까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한 건 아니지만 주가는 빠르게 반영돼서 이러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국내도 이런 순환매를 했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10월 29일부터 알츠하이머 관련 학회가 열립니다. 스페인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로슈의 트론티네밥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좀 주목해서 좀 찝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학회 다음 주에 예정인데요. 그 동향 분석, 투자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로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한 그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많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아두카누마부터 레카네맙 그리고 도나네맙에 이뤄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까지 좀 작년 말까지 주목을 받았던 게 로슈의 간테네루맙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승인받은 치료제들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인데요. 그런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슈가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하는 기술을 적용한 약물을 임상을 했고 그게 트론티네맙이라고 하는 치료제인데요. 이것이 28주차까지 1차적으로는 결과가 좀 나와 있지만 이번 학회에서 좀 더 상세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효능과 여러분은 어떠한 약이든지 꼭 보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효능과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효능 쪽에서는 지금 효능이나 부작용 면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인지가 저하돼서 아니면 기억이 떨어져서부터 들어가는 것부터가 아니라 초기부터 지금 진단부터 시작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뇌 척수액이나 아니면 MRI, CT, 펫,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등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 진단과 관련한 부분도 유의해서 투자에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학과 바이오 기업의 지금 투자 트렌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